제가 어른에게 가장 많이 읽어줬던 책이 바로 이 달 밝은 밤이에요. 저는 그 문장이 너무 또 좀 충격적인 게 오빠는 멍청한 얼굴로 약속했다. 이 그림도 멍청해요. 그러니까. 봉식이와 연숙이와 감자꽃의 인생 인생 책방. 뭔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듯한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 그 길목에서 봉식이와 연숙의 인생 책방에서 손님을 다시 한 분 모셨습니다. 그림책 서점 그림책 꽃밭을 운영하시는 김미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림책 꽃밭이라는 그림책을 네네. 운영하고 계시죠? 네.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네, 본인 소개 좀 조금 자세히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당진 시내에서도 한 30분 들어가야 되는 외곽 송악 마을에서 지금 한 4년째 그림책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그림책에 관계된 일을 오랫동안 서울 구로동에서 하다가 네. 시골에 너무 오고 싶어서 당진에 와서 지금 아이들이랑 또 그림책을 좋아하는 손님들이랑 재밌게 그림책 속에서 파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죠? 송악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송악 지금 도로명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는 참 예쁜 월곡리라는 월곡리, 이름이에요. 월곡리. 중흥리 바로 옆에. 이 그림책 꽃밭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름이 굉장히 예쁜데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너무 예쁘죠. 단순히 그림책만 파는 역할이 아니라 다른 뭐 여러 네. 가지 문화 활동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서점을 하면서 그림책과 꽃밭 두 개를 어느 거 하나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욕심이라면 욕심이지만 정말 제 두 번째 인생에서는 그림책과 꽃밭을 다 가져가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림책 꽃밭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동안은 그림책 이야기와 그리고 꽃밭에 피어 있는 네. 사시사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아이들과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제 창작물이 언젠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림책 꽃밭 가서 그림책 책도 사고 네, 뭐 또 제가 읽어주고 꽃밭 구경도 하고. 저는 백일홍 참 좋아하는데 혹시 있어요? 그거? 선생님 지금이 네. 장마 지나고 모든 꽃들이 맥을 못 추고 다 쓰러져 있는데 네. 백일홍만 와. 저를 위로해요. 저 너무 좋아요. 백일홍. 정말 네네. 예쁩니다. 백일홍은 네. 그 전체 꽃 안에 또 하나의 작은 네네. 꽃이 있어서 겹겹. 네네. 해마다 보지만 해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예.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네. 진짜 지금 딱 백일홍에 지금 가면은 볼 수 네, 있는 바로 건가요? 오시면 네. 군데군데 백일홍 굴락이 네. 반겨요. 대표님 우리 꽃 구경하러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월곡리. 월곡리. 네. 네, 네. 그 오늘 무슨 책을 가지고 오실까 참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달 밝은 밤이라는 네. 책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네, 네. 그 많은 그림책이 있을 텐데 네. 그 많은 그림책 중에 달 밝은 밤을 이렇게 가지고 인생 책방에서 소개를 꼭 시켜드리는 이유가 참 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서점에 오면 제가 이제 마음이 딱 들어올 때부터 저분은 내 손님이다. 책 읽어줘야지. 읽어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책을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됐어요. 뭐 이러는 분도 있고 그럴 때 제가 어른에게 가장 많이 읽어줬던 책이 바로 이 달 밝은 밤이에요. 어른들에게. 어른 손님에게. 네. 그러면 반응이 그냥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서점에서 한 달에 2번 글쓰기를 해요. 네. 그림책을 읽고 글을 써와서 같이 이렇게 읽어요. 한 10명이. 그러면 밤에 어른들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글쓰기 모임을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 책을 읽고 써온 글이
가장 진했어요. 그럴 때 10명이 글을 써왔는데 8명이 글을 써왔는데 7명이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 얘기,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그 아버지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지금 여기에서 있구나, 어른이 돼서.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부분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 부분들의 영향이었구나 하는 걸 왜 이 달 밝은 밤을 보면서 글 쓰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할까? 그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좋은 책은 정말 너무나 많은 자기 이야기를 끌어내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을 때 그림책이라는 게 딱히 어린이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어른들도 지나갔다고 덮어뒀다고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어린이를 다시 꺼내볼 수 있게 하는 그림책이 요즘에 참 많답니다. 네. 하는 의미로 네. 이 책을 선정했죠. 네. 참 좋은 책 갖고 나오셔서 너무 달 감사드려요. 밝은 밤을 네. 쓴 작가가 전미화 씨인데 네. 그분이 여러 그림책을 그리셔서 출판까지 한 것 같아요. 네, 아주 너무 좋은 그림책을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 다른 이야기를 같은 주제로, 비슷비슷한 주제로 어른과 아이가 똑같이 이 시대를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예쁜 그림책으로 꾸준히 내주고 계세요.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 미영이라는 그림책도 너무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다 재밌죠? 빗방울이 후두두. 이게 여기서 이제 빗방울은 인생의 어떤 그 굴곡진 그런 게 와서 우산도 다 망가지고 내 스타일이 다 망가져도 나는 에라 모르겠다. 내 힘으로 산다. 뭐 그런 이야기. 이 그림이 이렇게 이 작가가 괴산에 산대요. 충북 괴산. 네네. 이 작가는 책 표지에 정보가 없어요. 나는 그림을 그린다. 나는 그림책 작가다. 이 말 외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독자를 잘 안 만나네요. 그러니까 오직 책으로 만나자. 네. 네네네. 책으로 만나는 작가고 일관된 새 책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너무 기다려지고 이번엔 또 무슨 얘기일까. 아무래도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장마에 서로 물싸움을 하는 농부들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괴산에 사는 아주 귀한 작가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 그림책을 참 잘 봤어요. 네. 너무 저도 울림이 깊고 궁금한데요. 강렬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아주 짧아요. 그래서 우리 김미자 선생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요? 그 낭낭한 목소리로 감정을 섞여서 한번 낭낭.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 짧아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달 밝은 밤 전미화 그림책. 아빠는 비틀거린다. 어제도 그랬다. 엄마가 한숨을 쉰다. 나는 달을 본다. 아빠는 밥 대신 술을 먹는다. 술은 아빠를 웃게 만든다.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이 계속됐다. 엄마는 늦게 들어와 잠만 잤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밤이면 나는 달을 본다. 달도 나를 본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 엄마가 조용한 건 한숨 소리보다 무섭다. 그날도 달은 빛나는 얼굴로 나를 봤다. 엄마를 붙잡지 않았다.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엄마가 멀리 일하러 떠난 밤 아빠는 멍청한 얼굴로 약속했다. 다신 술을 먹지 않겠어. 걱정 마.
내 엄마를 데리고 올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달 밝은 밤만 이어졌다. 난 달과 친구가 됐다. 엄마는 매달 필요한 돈을 보내지만 너무 멀리 있다. 곧 데리러 오겠다는 엄마도 술을 끊겠다는 아빠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달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여기까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몇 줄 되지 않는 그 문장이지만은 사실 듣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게 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그림책이 꼭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네. 어른들도 같이 읽고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아비 된 후, 또 어미 된 후에 그 나의 아이들과의 관계를 따져볼 때 또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이웃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그림책에서 뭐 어린들과 특별히 이제 관련된 주제가 많겠지만은 이 달 밝은 밤이 이 그림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우리 김미자 선생님이 설명 좀 한번 더 제가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예. 이 그림책이 문장이 여기가 이렇게 많지 않고 글과 짧은 글로 이루어질 때는 더더욱 어떤 메시지를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제가 5, 6학년 교실에 가서 좀 읽어줘 보면 뭐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더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는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그랬다. 엄마가 나갔다. 네. 돈은 보낸다. 이렇게 사실만 던져줬을 때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가 나갔다는 건 뭐야? 막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안 그래도 될 일을 한다 하는 생각이 가끔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전미화 그림책이 일관되게 다루는 내용은 부족하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또 가난하지만 어른을 다룬 그림책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그 그림책 속 주인공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어리지만 아버지가 이렇지만 네 안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물질이든 마음이든 어쨌든 뭐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살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새로운 희망이 기도하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산다고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를 찾아내봐. 찾아내봐.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다 각자 우리가 그 터널이 있잖아요. 어두운 터널이.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우니까 평생 달을 못 달이 봤죠. 안 보이죠. 네네. 아, 지금도 진짜 그건 아쉬워요. 근데 네 안에 상상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네 안에 뭐가 있으니까 고개를 딱 들어. 고개를 들어서 보면 너를 보고 있는 어떤 자연물이 있어. 이제 이런 메시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로 끌어내서 어떻게라도 지금을 버텨. 그러다 보면 터널이 또 하나 나오면 또 밝아. 그리고 또 터널이야. 이런 계속 터널이에요. 전미화의 그림책은. 네, 네. 우리가 그림책이 어린이에게 희망을 줄 거라는 너무 쉬운 기대 있잖아요. 그거를 솔직히 전미화는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이 책을 읽어주면 어머, 어린이 그림책이 왜 그래 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행복, 불행 이런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이것보다 전미화는 더 깊숙이 들어가요.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아빠는 술을 마셔. 이건 사실이야. 엄마는 집을 나갔어. 이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근데 너 안에 뭐 있잖아. 그렇죠. 이거예요. 네. 이건 제가 느낀 거예요. 네. 여러 번 읽어주고 네. 좋아하면서 제가 네. 느낀 거예요. 네. 뭐 저도 읽어가면서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뭐 자기 감정, 아이의 감정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미주알, 우주알 쓰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네. 나열해도 읽는 독자들은 거기에서 다양한 의미를 캐치해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여기서 보니까. 아니 이 책이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그냥 아빠는 술 마셔, 네. 엄마 집 나갔어, 뭐 그 단순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게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만약 이 그림이 없고 이 글만 딱 있다면 아마 제 느끼는 거에 한 3분의 1? 그렇죠. 네, 한 20%밖에 예, 예,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도 정말 글 못지않게 네, 너무나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왜 이분은 이렇게 그렸을까 생각하면서 보니까 참 뜻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이렇게 감동받게 읽은 게 처음이에요. 아, 예. 잘 골랐네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에 정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오. 저는 정말 그림책은 어린이만 보는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책은 내용도 그렇고 어른이 꼭 봐야 될 책이라. 네. 저는 이건 그렇게 너무 느꼈어요. 저학년 네. 친구들에게는 그렇죠. 보여주지 않기를 바래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그림책을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은 그 주인공이 나와 나이가 같기. 나이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한 4학년부터 6학년 읽으면 꼭 뭐 같은 환경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나를 안 사랑해줘도 4학년에는 이미 외로움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림 봐야지. 진짜 사랑을 하는 애는 달림부터 봐야죠. 그렇죠. 어른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네네. 네, 마음이 아플 땐 달을 보죠. 달을 봐야죠. 얘는 아마 저도 한 고학년, 4, 5, 네. 6학년 정도 된 거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진도 찢을 힘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 게 사실 은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아 이런 거를 그림책에 실는 걸 불편해하기도 해요. 가족 사진을.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5학년이면 당연히 가족 사진 찢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자기 가족이 해체됐는데 찢죠. 자기가 또 화를 표현하는 그렇죠. 거죠. 그럼요. 찢어야죠. 네. 찢어야죠. 네, 우리 가슴 속에 품고 하는 것보다 저도 찢는 게 낫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한 장면에 찢는 걸로 끝났으면 모르지만 얘는 왜냐면 아버지는 계속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내가 술을 끊겠어. 내가 엄마를 데려오겠어. 이러지만 한 번도 못 지켜지지 한다는 걸 알죠. 못하고 네. 엄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사실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는 절대 믿어요. 네네. 근데 절대 믿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아기가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계속 상처가 쌓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아이만 손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찢는다는 거는 약간 상징? 은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님의 그런 그 고질적인 그런 습관을 믿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믿는 데잖아요. 이 책에서.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나는 나를 믿을 성인들 것이다. 그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못해요. 그렇죠? 네. 이게 어린이용 그림책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쁘게 잘 치장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사진을 찍는다는 건 파격처럼 보일 수 있는데, 파격이죠. 예, 네, 예. 네. 근데 그건 굉장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굉장한 은유예요, 사실. 네. 그죠? 저는 그 문장이 너무 또 좀 충격적인 게 엄마가 멀리 일하러 떠난 날 아빠는 멍청한 얼굴로 약속했다. 이거 그림도 멍청해요. 네, 그러니까 멍청한 얼굴로 약속했다. 애가 아빠를 완전히 정확히 파악을 파악을 하는 했어요. 거잖아요. 전 그래서 동화책에 멍청한 얼굴 아빠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눈을 안 마주쳐요. 그림에서. 애가 앞에 있으면 약속이라는 거는 보고 그쵸. 엄마가 내일 시장 갔다 너를 데리고 갈게? 음.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고 허공을 향해서 술 취했으니까. 술 취했으니까 이렇게 막 내가 안 먹겠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이제 엄마나 아빠는 사실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이 세상의 전부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엄마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이제 해체되고 그 아이가 이제 믿을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달을 보게 됐고 마지막에 뭐 나는 달과 친구가 됐다 네네. 그러는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 달과 친구가 됐다.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이거하고 연결이 바로 되더라고요. 네. 나는 달과 친구가 됐다. 아무도 이 아이한테는 믿을 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애로움과 쓸쓸함 그런 게 다 묻어 있어요 거기에. 그 말에 네, 네. 나는 달과 친구가 됐다는 말 속에. 저는요 여기서 이게 아빠 술 취하고 음. 자기가 원하지만 일을 하지 못해서 점점 술에 더 의존할 수밖에 맞습니다. 절망하는 아빠, 그런 남편을 보고 또 절망해서 떠나는 네. 엄마,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 셋이잖아요. 네. 저는 그동안 이런 상황이면 항상 그 엄마 쪽의 시선에서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와, 예리하셔요. 왜냐하면 저도 또 여자고 음.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는 조금 뒷전이고 이렇게 남편에 대한 어떤 원망? 이 사회에 대한 뭐 부조리 뭐 그런 것 조금만 했는데 음. 혹시 또 모르죠. 대표님은 또 남자분이니까 원하지 않지만 사회 구조가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못 얻으니까 거기에 대한 절망에서 자꾸 술에 취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애 입장에서 이렇게 쓰니까 정말 제가 너무 이렇게 사회 한 어른으로서 이런 애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죄책감을 저는 느꼈어요. 맞습니다. 네네.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 어른들도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민사 선생님은 사실 네, 어떻게 또 얘기하시나요? 술을 안 먹는 아빠도 네. 술을 여기서는 술이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술을 안 드시는 아버지나 집에 늘 있는 엄마도 약속을 번복하고 그렇죠. 네. 이런 일은 술 빼고도 얼마든지 우리 가정 안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봐도 그림책뿐이 아니라 뭐를 봐도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를 성찰? 자기가 자기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아쉬운 게 많았는가를 고민을 하는 부모라면 지금 고만한 아기를 키울 때 약속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작고 소중한 것들을 아이와 지켜나갈 수 있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젊은 아빠들을 보면 왜 이렇게 바빠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특히 여기 현대제철 옆에서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아빠들은 이렇게 일이 많죠. 3교대 하면 아기를 이 멍청한 얼굴로 약속하잖아요. 청명한 얼굴로 약속하기 힘들겠던데요. 피곤해서요. 피곤해서. 일 많고 또 자야죠. 돈을 많이 벌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돈 써야지. 돈 써야죠. 떠야죠. 돈 쓰러 다니니까 피곤해. 또 자. 또 회사 가야 돼. 이게 거의 술과 버금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애가 나중에 있겠네요. 고백할 때는 네. 우리 아빠는 늘 멍청한 얼굴로 나를 봤어. 회사 가고 쇼핑센터 가고 스마트폰 보고 옆에 있어도 스마트폰 옆에 보고. 있어도 네. 보고.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엄마들이 와서 너무 이런 그림책을 보면서 아버지 그림책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내 남편한테 말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내 남편도 하느라고 하거든요.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애기 생각해서 돈 벌죠. 핸드폰 자기도 하고 부인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하죠. 시간 없음.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남편한테 말할 에너지는 없어. 지혜로운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우리 남편도 그림책 교육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이건 정말 아빠 엄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그림책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어떻게 애들 어렸을 때 많이 좀 봐주셨나요? 아니요, 오. 그러지 못하고 이 아프시기보다 책을 하죠. 읽으면서 그쵸.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옛날 생각 나죠? 나지요. 나도 좀 더 네. 내가 세심하게 살펴야 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못했다는 거. 그건 뭐 꼭 이 책을 읽어서라기보다도 전부터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그런데 이런 책을 읽으면 이제 좀 젊은 아빠들이 이런 거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네. 되게 온전한 네, 보름달. 이거 뭐예요 이거는? 네. 뭐 요즘에는 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네. 그림책이 앞에만 우선 시작할 때는 시작이지만 네. 다 끝나고 사람 마음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줘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림책 보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커다란 달림을 한번 느끼고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 우리가라는 복수가 나왔잖아요. 아까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나를 믿는 아이가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작가가 말하는 건지 여기는 그냥 또 많은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아이와 달인지 아니면 이 아이 같은 많은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어쨌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모두 다 함께 살아갈 것이다. 네. 뭐 그런 이미지 메시지예요. 네. 옛날에는 뭐 표지 이렇게 하고 속으로 들어갔지만 요즘은 다시 끝 다 읽고 나서 앞표지 뒷표지도 다시 어루만져서 보게 돼요. 네. 예술 작품이에요. 종합 예술.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느낀 게 이게 가족 문제지만 요즘에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좀 학교나 사회적 시스템으로 좀 아이들을 좀 보호할 수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것도 더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또 활동하시는 또 선생님들도 많고 하시니까 예, 애들이 좀 마음 놓고 그림책방에도 좀 놀러 가고 네, 지역사회에 할 그런 수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지요. 네, 좋죠. 그럼 예. 있습니다. 예. 더뭐 책에 뭐 대해서는 뭐 다, 더 예. 하실 얘기가 하여튼 없나요? 나는 달과 친구가 됐다. 네.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어린아이한테 누가 뭐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친구가 돼줘야 되는데 네. 얘는 다리 친구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다리 친구가 됐다. 이게 네. 참 쉬운 말이지만 그렇죠. 예. 친구 그건 뭐 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달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억울한 게 있으면 달한테 얘기하고 또 그날 또 좋았던 게 있으면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달님과 이야기를 해서 너의 환타지를 끌어올려라. 너가 상상할 수 있는 끝까지 가서 달은 다 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냥 달을 보는 아이도 있고 달을 바라보면서 무한대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이 저는 작가에게 있다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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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특히 보름달이면 더 특히 그럴 것 같아요. 보름달이면 네. 더 좋죠. 네, 네. 우리 김민자 선생님 네, 나오셨는데요. 네. 예, 그림 책방, 그림책방. 그림책 꽃밭을 이제 운영하시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59세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에는 이제 좀 힘에 부쳐요. 우선 정원 일이 꽃밭 가꾸기가 너무 많아요, 일이. 그래서 욕심을 내지만 욕심의 가지수는 절대로 줄이고 전미화 작가 같은 분, 그러니까 작가를 서점에 부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멀리서 이렇게 모시려면 작가를 그냥 오세요는 못하고 그렇죠. 네. 거기에 맞는 대우를 너무 잘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당신을 정말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분을 물질적으로 대우를 해드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 서점도 잘 돼야 되지만 요즘은 지원 행사가 있어주면 그러니까 당진에서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지방 자치에서 작가를 부르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는 좋은 작가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이런 전미화 작가는 이제 독자 안 만나기로 유명하시지만 어쨌든 이 그림책 작가를 불러서 이 예쁜 서점에서 독자들과 책을 놓고 왜 이런 얘기를 쓰시게 됐어요? 그 그림은 뭐예요? 왜 작가님은 자꾸 그런 달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 이런 거를 우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질문할 수 있고 그러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이 달을 보고 소망을 갖듯이 나도 그림책 작가 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림책 꽃밭에 그림책 작가들을 많이 불러 모시고 싶은 게 네. 소망입니다. 네. 책을 내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 이미 그림책에 흔들리다라는 아, 책이 이미 네. 나와 있고요. 에세이식으로요? 네, 그림책 네. 에세이예요. 아, 네. 그게 한 권 나와 있고 두 번째 책을 지금 못 쓰고 있지요. 두 번째 책 나오면 한번 다시 또 보실까요? 물론요. 물론입니다. 네, 네. 아, 그림책 꽃밭 한번 어떤 곳인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이거
우리 인생 책방 혹시 보시는 분들은 한번 놀러 구경하시면 오셔야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당진 식구들보다 외지에서 네.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어른들이 모임이 많아요. 요즘은 어른 그림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림책을 좋아하는 어른들의 그룹 네. 모임이 많아서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핫 플레이스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군요. 네. 그 서해대교 건너자마자 가깝겠네요. 네, 송악 IC에서 네. 가깝습니다. 네. 참 오늘 너무 이렇게 유익하고 또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인생 책방에 출연하셨는데 아.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림책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림책은 일방적으로 제가 읽어주는 것 읽어주고 앞에 어린이와 엄마들이 감동하는 시간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펼쳐서 이 달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왜 달에다 손을 올려? 이런 질문. 게다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아버지 같은 또 아버님도 계시고 이러면서 너무 이 이야기가 그 자체로 풍성해진다는 느낌. 그림책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보면 진짜 좋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시간은 너무 귀한 자리였기 때문에 흔히 가질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달 밝은 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풍성하게 볼 수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이고 말씀도 참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저희한테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그 그림책 꽃밭이라는 그림책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미자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달 밝은 밤이라는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읽고 또 감상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그림책에 그동안 관심이 없으셨던 어른들 혹시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림책도 한번 관심을 갖고 읽으시면 또 다른 세계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림책 꽃밭으로 놀러 오세요. 네, 놀러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식이와 연숙이의 인생 책방은 계속됩니다. 기자의 인생 책방 하실 때 저 감자꽃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자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감자꽃으로 통해요. 왜? 그냥 제 이름이 감자꽃이에요. 그림책 꽃밭 감자꽃 선생님이라 그래요.